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 양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왕이는 무려 1시간 반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다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그의 비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어로는 호리全开라고 표현하는데 왕이는 미국에 대해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 좋은 관계를 맺자고 제의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왕이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소통하는 방식이 일기와 어떤 점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는 상호 존중이 나라 간 왕래의 기본 준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도 중국에 압박을 가해 찍어 누르려 하면서 동시에 잘 지내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는 그러한 양면인의 행동 양식은 두 나라 관계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를 쌓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두고 양면인, 즉 표류부동하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는 펜타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분명히 말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왕이는 중국이 일관되게 마약 판매자들을 엄중히 다뤄왔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에 관한 가장 엄격한 정책을 취하는 나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이 문제를 미국에도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미국 내 펜타닐의 남용은 미국 자신의 문제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마약 밀면은 미 CIA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하는 짓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왕이의 얘기는 미국이 스스로의 문제를 남에게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도움을 줬다면서 미국은 덕을 원한으로 갚으면 안 되며 무단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책임 있는 대국이 할 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이는 이 대목에서 맹자에서 나오는 싱여부더 반추 주지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미국은 응당히 푸판, 즉 지금까지 행동을 복귀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왕이는 요 몇 년 동안 미국이 관세, 무역 전쟁을 벌여 뭘 얻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역조가 확대됐냐, 축소됐느냐고도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승했냐, 하강했냐고도 물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개선됐냐, 악화됐냐, 결과적으로 민생이 개선되기를 했냐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왕이는 미국에 대해 연달아 오연타를 때렸습니다. 그는 이 같은 양면인의 행동은 두 나라 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피차 간의 믿음을 쌓을 수 없도록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중 간의 경제 무역 관계는 공평해야 한다면서 서로 협조해 윈윈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면 견결한 반격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상상을 돌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양탄 일성부터 선조우, 장어, 5G, 양자 컴퓨터, 딥시크까지 중국인은 세대를 거쳐 분투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강국의 길은 점점 더 넓어졌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항공우주과학기술, 반도체 칩 제조 등 중국이 뭐만 하면 외부의 무리한 압력은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봉쇄가 있는 곳에는 돌파가 있었고 압박이 있는 곳에는 이노베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가장 맹렬한 곳은 마침 너자 나오하이 이페이 총텐이라고 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너자가 마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듯한 무대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왕이는 기회를 빌어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압도하고 있는 중국산 블록버스터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고시를 인용했습니다. 칭산 저부주 삐징 똥류취, 청산이 가린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게 물은 필경 동쪽으로 흐른다는 구절입니다. 출전은 송나라문호 신치지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신치지의 문서는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외국 기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중국 고전 선집 중 하나입니다. 저도 베이징에 있을 때 외교부의 중국 고전 문서를 여러 권 챙긴 적이 있습니다. 왕이가 신시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중국 외교부 관리들도 자기 나라 고전을 정독하는 모양입니다. 니츠 팔러마가 중국어의 다가 아닙니다.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려면 문언문도 알아야 합니다. 왕이는 샤오유엔 가오창, 작은 마당에 높은 담을 둘러쳐도 이노베이션의 사고는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디커플링하고 체인을 끄는 게 중국을 더욱 고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은 철의 장막을 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서로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할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인류 공동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AI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AI 능력은 보편적 혜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브라질과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의 과학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의 국제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사우스의 과학 능력 건설을 중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더 많은 나라와 함께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왕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해서도 논평했습니다. 그는 세계 190여 개 국가가 있다면서 그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과 힘만을 믿고 내세운다면 세계는 정글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소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며 국제 규칙과 질서는 엄중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여 년 전 파리 평화회의에서 중국은 공리가 강권을 이긴다고 주장했다면서 신중국의 의견은 견결하게 국제 공리의 편에 서왔으며 패권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는 퇴보할 수 없다면서 대국은 국제 의무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방에는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다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친구는 영원해야 하며 이익은 응당히 공동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왕이는 참 대단합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외교부장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왕이는 중국의 복덩어리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긴 데다 머리도 똑똑합니다. 그가 한 90분 동안의 기자회견은 명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 꽤나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시진핑 총서기도 정협에 참석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중국의 교육,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현대화의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탱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런차의 베이추, 런진 치차의, 차이진 치용이란 12글자를 말했습니다. 인재를 대량으로 배출해 그 인재가 재능을 모두 다할 때 그 재능은 100% 발휘된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산허이, 삼위일체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여튼 중국 애들은 말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모든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의 12글자 중요 강화를 대대적으로 칭송하고 띄우기 바쁩니다. 시진핑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은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과 추월을 이룰 수 있는 큰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의 이런 발언은 새 왕조의 책사라고 불리는 왕후닝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국은 지도부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국가라 망한다는 소리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교육과 인재를 중시하는 나라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국가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독재란 딱지를 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 양회의 지배적인 화두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의사를 두들겨 패고 과학기술 예산을 줄인 한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중국은 간판이 공산주의일 뿐이지 사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결합한 국가 통제 자본주의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과거 공산권이 벌인 막시즘을 개량한 네오막시즘을 받아들여 온 나라를 워크, 피스주의에 물들인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시대가 오히려 공산 독재에 가깝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